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책 26, 27쪽 지구의 자전은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지구가 움직이는 걸까요? 당연히 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움직였다고 갈릴레이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갈릴레이가 틀렸다고 종교 재판까지 열었지만 오늘날 사람 중에는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움직였길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좀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학교에 가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과 함께 잘 이해해 두면 그때 가서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줄 테니 조금만 끈기를 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먼저 자전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이란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은 하루에 한 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할 때는 중심이 자전축이 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것이 자전입니다. 지구가 팽이처럼 뱅글뱅글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은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자전은 그 방향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공부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데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왜 태양은 지구가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 오늘 공부는 성공입니다. 그럼 쉬운 부분부터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전은 하루에 한 번 일어납니다. 하루의 길이는 지구 자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시간을 하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루가 24시간인 것은 24시간 동안 지구가 한 번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4시간에 한 번 지구가 자전한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에는 하루가 딱 4시간이었던 거죠. 이와 관련된 영상을 댓글에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잠시 수업을 멈춘 뒤 이 영상을 시청하고 오도록 합니다. 자전이란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자전축이란 지구가 자전하는 데에 중심이 되는 축입니다. 남극과 북극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 자전축입니다. 자전축을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데 중심이 되는 축인데 남극과 북극을 직선으로 연결한 축입니다.
실제로 지구에 이런 막대기가 꽂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상의 선일 뿐입니다. 이런 가상의 선을 중심으로 지구가 팽이처럼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거지 진짜 이런 막대기가 있다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전이란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전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전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왼쪽 그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오른쪽 그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자, 일단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과연 어느 쪽일까요? 정답은 왼쪽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도는 것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합니다. 여기에서 좌절해서 2단원 공부를 포기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좀 어렵지만 여기만 잘 넘기면 됩니다. 천천히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 잘 따라와 보세요. 오늘의 핵심은 동쪽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서쪽이란 무엇을 말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듣고 보니 별로 안 어려워 보인다고요? 막상 동쪽을 설명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힌트를 주면 동쪽과 서쪽은 왼쪽, 오른쪽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왼쪽, 오른쪽은 아니고 그 앞에 뭐가 붙은 왼쪽이고 오른쪽입니다. 과연 그 앞에는 무슨 말이 붙는 걸까요?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지구본이 보이지요? 서쪽은 그림의 왼쪽입니다. 동쪽은 그림의 오른쪽이네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쪽과 동쪽의 개념은 왼쪽, 오른쪽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서쪽을 왼쪽, 동쪽을 오른쪽이라고만 하면 좀 부족합니다. 그 말 앞에 뭔가가 더 필요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 앞에 무슨 말이 필요할지 우선 방위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은 동쪽과 서쪽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동쪽과 서쪽을 헷갈리기 때문에 이 단원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인데 이것만 구별할 줄 알게 되면은 모든 내용이 쉽게 풀리게 됩니다. 동쪽과 서쪽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순서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첫째, 동쪽과 서쪽은 특정한 지역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과 같은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동쪽은 무조건 오른쪽이다 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북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다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미 동쪽과 서쪽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헷갈렸던 친구들은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북쪽은 북극 쪽, 남쪽은 남극 쪽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쪽, 남쪽인 것이죠. 하지만 동쪽과 서쪽은 특정한 지점을 향하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자기의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기의 서쪽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지금은 계속 지구 자전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다는 것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자, 그것을 머리 염두에 두고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와 보세요. 자, 이 그림은 북극의 위에서 지구를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구가 있다고 치면은 여러분이 우주에 있는 거죠. 이제 우주에서 이렇게 북극 쪽을 바라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북극 위에서 지구를 내려다 봤을 때 영어로는 W가 서쪽, E는 동쪽을 뜻합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동쪽을 오른쪽이다 라고 설명하게 되면 본인의 동쪽, 즉 오른쪽을 쭉 가다 보면은 본인의 왼쪽, 즉 서쪽으로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 어떤 산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왼쪽, 즉 서쪽에 산이 보이지만 조금만 왼쪽으로 돌아가면은 다른 곳에서는 동쪽에서 산이 보입니다. 즉,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본인의 서쪽에 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본인의 동쪽에 산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 옆마을에 사는 사람에게 내일 동쪽 산에서 만나자라고 한다면은 두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 서로 다른 산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약속을 하려면은 이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 봤을 때 동쪽 산에서 만나자라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구본에서 우리나라를 찾아봅시다. 그림의 중앙에 우리나라가 희미하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동해를 찾아보겠습니다. 동해는 그림에서 동자가 쓰여 있는 쪽의 바다입니다. 즉, 여기겠죠? 이곳이 동해바다가 됩니다. 동해는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일본에서도 동쪽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북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 왼쪽, 즉 일본의 서쪽에 우리나라의 동해바다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동해바다는 우리나라에서는 동쪽이지만은 일본에서는 서쪽에 있는 바다가 되는 셈입니다. 즉, 관측자가 어디 있느냐를 기준으로 동선은 다른 곳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쪽과 서쪽을 말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동쪽과 같이 어디에서 봤는지 그 기준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냥 동쪽이 아닌 우리나라의 동쪽, 이렇게 기준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특정한 지점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과 같은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지점을 동쪽과 서쪽으로 설명할 때에는 자기의 위치를 꼭 알려주어야 됩니다. 동쪽과 서쪽의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쪽과 서쪽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동쪽과 서쪽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개념입니다.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줄 테니 잘 따라오면은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힘내서 따라오세요. 마지막 개념입니다. 동쪽이 항상 오른쪽이 아닌 이유는 관측자는 지구 바깥에, 즉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위에, 땅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때문에 오늘 지구 자전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본을 보면 그냥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 되지만 지금 우리 위치는 어떻게 보면 지구 밖에서, 즉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있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관측자는 지구 밖에서 지구를 똑바로 서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위에서, 즉 땅 위에서 북극 쪽을 바라보고 서 있을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남극 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북극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오른쪽이 동쪽이 맞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북극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오른쪽 방향이 동쪽 방향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서쪽, 동쪽을 다 확인하는 것이 헷갈리니까 동쪽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만 있다면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구 위에 서 있는 관측자가 남극 쪽을 바라보고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도 관측자의 오른쪽이 동쪽이 될까요? 자, 그럴 때는 그림과 같이 왼쪽이 동쪽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진 것입니다. 지금 이 관측자의 경우에는 이 남극 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이 사람의 왼쪽이 동쪽이 되는 것이지요. 동쪽과 서쪽은 왼쪽, 오른쪽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동쪽과 서쪽을 구분할 때 항상 오른쪽이 동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관측자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만 오른쪽이 동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측자가 북극을 바라보고 서 있는지 아니면 이번 그림과 같이 남극을 바라보고 서 있는지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이 바뀐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동쪽이 항상 오른쪽이 아닌 이유를 정리하면 관측자가 북극 쪽을 바라볼 때는 관측자의 오른쪽이 동쪽이 맞지만 관측자가
남극 쪽을 바라보면 관측자의 왼쪽이 동쪽이 된다. 즉, 관측자가 북극 쪽을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남극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동쪽이 오른쪽이 되기도 하고 왼쪽이 되기도 합니다. 꼭 기억해 둡시다. 관측자가 북극을 바라볼 때만 오른쪽이 동쪽. 만약에 관측자가 남쪽을 바라보면은 왼쪽이 동쪽인 것입니다. 이것이 동쪽의 정의입니다. 즉, 동쪽을 단순히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지 않고 북쪽을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을 동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측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은 왼쪽이 동쪽이 되겠지요. 자, 그럼 동쪽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쪽은 북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을 의미합니다. 남쪽을 바라봤을 때는 왼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나라에서 어떤 산의 방위를 말할 때 한 나라에서는 동쪽에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서쪽에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아까 말했죠. 하지만 자전 방향을 말할 때는 어느 나라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관측자가 이렇게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인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지구가 도는 방향을 살펴보면 사람이 어느 나라에 서 있던지 간에 그 사람이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지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에 있어도 지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지구본을 잘 보세요. 한국에 서 있을 때도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요. 인도에 서 있을 때도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즉,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지에 상관없이 북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 그 사람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구는 계속해서 자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위로 표현하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고 있다, 자전한다, 움직인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한다 라는 표현 말고도 다른 표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구가 도는 방향을 북극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우주에서 이렇게 북쪽을 바라본다 라고 했을 때 보이는 모습이 이 사진입니다. 이때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 방향은 시계 방향일까요? 시계 반대 방향일까요? 선생님 한쪽에 시계를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짧은 바늘, 긴 바늘 도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요? 이 방향이죠. 자, 지금 지구의 자전 방향과 비교해 보세요. 화살표 방향이 반대입니다.
시계 방향은 이렇게, 지구는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지구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때문에 지구의 자전 방향을 설명할 때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말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라고 말해도 됩니다. 두 개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은 동쪽과 서쪽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관측자가 북쪽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은 오른쪽이 동쪽이 되는데, 우리는 관측자를 남쪽을 바라보고 서 있게 한 뒤 동쪽과 서쪽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쪽을 바라볼 때는 사실 동쪽과 남쪽을 구분하는 게 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남쪽을 바라볼 때가 더 자주 쓰이는 걸까요? 왜 그런지 알아봅시다. 여기 그림을 보니 지구 위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북쪽을 바라보고 서 있게 되면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이 관측자의 등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별을 바라볼 때는 북쪽을 바라보고 많이 서 있지만, 태양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려면 북쪽을 보면 한낮에는 태양이 등 뒤에 서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남쪽을 봐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태양이나 달의 왼쪽을 움직임을 관찰하는 책이나 교과서를 보면 대부분 남쪽을 바라보고 관측자를 많이 세워둡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반구에 있어서 태양을 보려면 북극 쪽이 아니라 남쪽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낮의 태양은 우리의 남쪽을 지나가게 됩니다. 관측자가 북쪽을 보고 있으면 한낮의 태양은 등 뒤에 있어서 안 보이게 됩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을 보고 있어야 태양과 달이 모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 오른쪽이 동쪽이다 라는 거는 외워두어도 잘 쓰이지 않게 됩니다. 남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 왼쪽이 동쪽이다 라고 외워두는 것이 훨씬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멀고 험한 길을 왔습니다. 이제 어려운 고비가 한 개만 남아 있습니다. 서쪽의 개념을 확실히 안 친구들은 이제부터 술술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쪽의 개념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지구 자전 실험 동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니까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 마치 태양이 지구 자전을 반대 방향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을 한번 하는데요. 필요할까요? 지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으니까 지구를 이용하고요. 태양이요? 비침하잖아요. 비침하니까 근데요. 전에 이용하세요. 그리고 이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관측자 역할을 하는 관측자 문화가
점을 중요하게 해요. 그리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잘 이용됩니다. 지구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동을 하니까 지구 위를 진행을 잘 돌려야 해요. 그리고 상엔 방위를 잡아줘야 되겠죠. 자, 지구 위에서 우리나라를 찾으면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북쪽은 어디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되죠. 북쪽은 북한이 있는 쪽, 바로 여기가 북쪽이겠죠. 그렇죠? 그 맞은편이 남쪽이 되겠어요. 그러면 동쪽은 어디일까요? 북한이 있는 쪽, 우리 제일 처음 봤던 이쪽으로 동해안을 가죠. 동해안을 찾으면 되는데요. 인도와 목표가 있는 바로 되겠습니다. 그럼 맞은편에 있는 서해안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는 저쪽에서 동쪽으로 가니까 바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그럼 이제 이렇으니까요 실험을 하러 가볼까요? 지구 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 우리나라의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반칙짝지를 붙여요. 우리나라 위치의 반칙자 모양이 남쪽을 향하도록 씁니다. 전등을 지구로부터 30cm 떨어진 곳에 놓아요. 이때 전등은 반칙자 모양의 앞쪽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전등을 켜고 지구 위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시켜 보아요. 지구 위에 있는 반칙자 모형들은 전등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 생각해 볼까요? 지구 위에 있는 반칙자에게는 전등이 북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맞네. 실험 동영상을 잘 보았지요? 동영상에서는 동쪽, 서쪽이라고 방위가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는 동쪽, 서쪽 정의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동영상이 잘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남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 오른쪽이 서쪽이 됐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어느 쪽에서 먼저 보이기 시작했나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갔더니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태양이 관측자의 왼쪽에서 먼저 보였지요? 그러면 그것은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서쪽은 오른쪽인데 관측자의 왼쪽에서 보였네요. 그렇다면은 동쪽에서 태양이 먼저 떠오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일본, 2번 우리나라, 3번 인도. 정답은 1번 일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구에서 가장 동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먼저 해를 보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해를 보고 그 다음 인도에서 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일본이 됩니다. 자, 그래도 아직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으로 지구 자전 역할극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놀이를 통해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과 지구가 움직일 때 주변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 관찰해 봅시다. 남쪽을 향해 선다면 오른쪽과 왼쪽이 어느 방향일지 생각해 봅니다. 오른쪽이 서쪽, 왼쪽이 동쪽입니다. 그 후에 제자리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 바퀴 돌아봅니다. 이때 학생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 때 남쪽으로 이렇게 돌지 아니면 북쪽으로 뒤로 돌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남쪽을 바라보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면 된다고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주면 된다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고 전구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 관찰해 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 때 전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앞부분에서 길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오른쪽, 왼쪽 개념과 비슷하다고 했죠? 태양을 바라보려면 지구에서 북쪽이 아니라 남쪽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실험에서는 이 전구가 바로 태양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섰을 때, 남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 오른손이 서쪽, 왼손 방향, 왼쪽이 동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른손 바닥에는 서쪽, 왼손 바닥에는 동쪽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번에는 태양을 등지고 서봅시다. 여러분 집에서는 전등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컴퓨터를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태양을 등지고 서봅시다. 즉, 컴퓨터 화면을 등지고 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밤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컴퓨터 화면, 즉 태양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해가 어느 쪽에서 떠오르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태양을 등지고 실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줍니다. 이 부분이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이 어느 쪽인 거야? 라고 동쪽과 서쪽의 개념을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서쪽은 오른손이라고 한다 했죠? 오른손이 왼손이 있는 방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게 어려우면은 여러분 방의 천장에서 이제 여러분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랬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구의 자전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된다. 두 개가 같은 의미였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한번 직접 돌아보세요. 자, 그림으로 한 번 더 이해를 시켜주겠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것은 자, 이렇게 이 방향으로 도는 게 됩니다. 즉, 왼손에서 오른손 방향으로 돌면 됩니다. 위에서 보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모습이죠. 그랬을 때 태양이 어느 쪽에서 먼저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우에는 컴퓨터 화면이 어느 쪽에서 먼저 보이는지 확인해 봅니다. 태양이 서쪽에서 먼저 보이나요? 아니면은 동쪽에서 먼저 보이나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봐야 기억에 남습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지금 직접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왼쪽에서 태양이 먼저 보이나요? 왼쪽은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정답은 동쪽입니다. 여러분의 왼손 쪽에서 여러분의 컴퓨터가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가 떠오르는
아침 6시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아침 6시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해가 보이게 되고 점점 밝아지는 아침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돌아보겠습니다. 해는 관측자의 정면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접 움직여 보고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면에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보이나요? 정면은 남쪽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남쪽에 해가 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중앙에 해가 떠 있을 때를 낮 12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선생님께서는 약간 정면 아니지만은 조금만 더 이렇게 돌면은 정면에 태양이 보이게 되겠죠. 이때가 여러분 머리 위에 또는 여러분 앞쪽에 해가 떠 있는 낮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눈에서는 해가 마치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은 이쪽 방향으로 도는데 전등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즉, 여러분의 오른손 쪽으로 해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 조금만 더 돌아서 이 서쪽이라고 써있는 왼손이 여기에 오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저녁 6시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해가 지고 있는 때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해를 등지고 서 있게 됩니다. 자, 이때가 바로 자정이고요. 밤이고 더 이상 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이 보이는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는 동쪽에서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는 관측자 정면, 즉 남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는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돌면 해를 등지고 서서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은 바로 지구예요.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한 것이고요. 이때 컴퓨터 모니터가 태양이 보인 방향은 동쪽에서 마치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전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처음에 봤던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네, 정답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그림입니다.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다시 섞어봤어요. 자, 다시 한번 맞춰보세요. 지구의 자전 방향은 어느 쪽이 맞을까요? 네, 정답은 왼쪽 그림입니다.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합니다. 지구의 자전 방향과 태양이 보인 방향이
반대인 이유를 우리가 평소에 실생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복습해 볼게요. 지구의 자전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라고 했죠? 서쪽에서 동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 즉 태양은 마치 우리가 보기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서로 반대였죠?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게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것을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세 나무가 차례로 서 있는 곳을 기차를 타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차가 앞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치 가만히 서 있는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A 나무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B하고 C 나무도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기차가 앞으로 움직인 것인데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치 자신은 가만히 있고 나무가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즉 달리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면 나무나 집이 기차가 달리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지구에서 보는 태양의 움직임에서도 나타납니다. 즉, 실제 지구가 움직이는 자전의 방향과 지구 안에 있는 관측자에게 보이는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은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한다라는 걸 알았으니 이번에는 여러분이 보았을 때 태양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를 화살표 1번과 2번 중에서 골라주세요. 여러분이 보았을 때 태양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맞습니다. 항상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자전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전이란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의 핵심 개념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험 관찰 12쪽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실험 관찰 12쪽을 정리한 뒤 사진을 찍어서 과제방에 올려주는 것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지구위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할 때 지구 위에 있는 관측자의 모형에게는 전등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 생각해서 기호를 써보세요. 자, 지금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구, 즉 태양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정답은 기억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2번 문제입니다. 지구의가 회전하는 방향과 관측자 모형이 본 전등이 움직이는 방향을 비교해서 써보세요. 여러분, 지구의가 회전하는 방향, 즉 지구의 자전 방향을 물어보는 것이죠. 지구의 자전 방향은 어느 쪽이었죠? 네,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관측자 모형이 본 전등이 움직이는 방향은 이것과 반대였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볼까요? 문제입니다. 전등을 태양이라고 한다면 과학책 27쪽에 있는 5번처럼 지구의 위에 있는 관측자 모형에게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내용이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적은 걸 따라서 적어도 됩니다.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실험 관찰 12쪽을 잘 정리하고 사진을 찍어 과학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